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한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 기온이 다소 올랐는데요. 오늘은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크겠지만 어제보다 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평년 수준을 5도가량이나 웃도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16.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2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계속해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체육계를 대표하는 경주시 체육회와 경주시 축구협회의 다툼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급 단체격인 시체육회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경찰 고발과 민사소송까지 벌였는데요.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주시의 중재도 통하지 않습니다. 체육인 단체 간 힘겨루기 양상을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축구협회장에 당선된 A씨가 법적 분쟁으로 당선이 취소되면서 현재 직무대행이 체육회 인준을 받지 않은 채 회장직을 사칭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권이 없는 회장 직무대행이 올해 15억 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경주시에 신청한 것은 부정신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인준에 관해서는 경주시가 인준 건자가 아닙니다. 경주시 체육회가 인준 건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저희들 경주시에서 경주체육회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하고는 이런 상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자체 이사회 인준을 받아 합법적으로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며 오히려 체육회가 정상적인 회장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차례 경주시 체육회에 회장 직무대행 인준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설사 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아니더라도 경주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어떠한 법적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발과 소송도 잇따랐습니다. 체육회는 보조금 관련 법을 어겼다며 축구협회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지난 3월 범죄 인정 안 되므로 불송치됐고 지난 1월 법원도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체육회의 결의가 무효라며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주시는 보조금을 회장 개인이 아닌 축구협회에 지급하는 만큼 부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사용 후에도 정확하게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전혀 보조금 지급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 같은 분열은 체육회장을 선거로 뽑도록 법이 바뀌면서 예고됐던 부분입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체육회장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는데 당시 초대 회장만큼은 추대식으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선거가 체육인들을 편가르기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북도의 관문공항인 포항공항에 새로운 비행 절차인 특별승인 비행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승인 비행 절차는 항법 정밀도를 개선한 시스템으로 앞으로 포항공항의 결항률이 6.6%에서 2.1%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항공기가 4,000m 거리에서 포항공항 활주로를 식별해야 착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800m 거리에서 활주로를 식별해도 착륙이 가능해집니다. 포항공항은 활주로 양방향에 위치한 인덕산과 조항산 때문에 제한치가 높아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336편이 결항했고 이 가운데 94%가 기상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은 올해 상반기 2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11억 1천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은 문화예술 향유 분야와 문화공간 운영, 문화예술 인재 양성 등 3개 분야에 대해 22개 사업을 실시합니다. 한편 포항시의 법정 문화도시 2021년 사업도 우수평가를 받아 문화도시 조성사업 인센티브 2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진 하청 노동자 고 이동우 씨 유족이 사고 86일 만인 지난 14일 동국제강과 피해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동국제강 홈페이지 일면에 일주일 동안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족에게 민사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 지원 모임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경영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공천 문제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인들의 인수위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선거 후유증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공천 불신에 따른 대결 구도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내내 국민의힘은 공천 문제로 홍역을 앓았습니다. 공천에 반발한 후보와 지지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당사를 점거하다시피 하고 시위가 줄을 이었습니다. 재선 단체장들을 컷오프했다가 번복하고 다시 경선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청도, 성주 등 단수 추천 지역에서는 반발한 후보들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이어졌습니다. 후보가 14명이나 나온 경산시장 선거에서도 경선 없이 단수 공천하면서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공천을 못 받은 후보들은 국회의원의 사심 공천이라며 자체 경선을 거쳐 무소속 단일 후보를 추대하기도 했습니다. 경산 지역의 공천 반발은 선거가 끝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선거는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졌지만 공천에 탈락한 후보들끼리 만든 시민협의체를 유지하기로 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 교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지방선거 공천 제도와 관리에 불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협의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있으면 다 같이 참여해서 참 나가보자.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는 건 아니고 윤두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총선에 교체를 해야 된다. 공천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것은 민주당 대구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천권을 행사한 주체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 이전에 대구시당 위원장을 교체하겠다는 움직임도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졌고 공심위원 구성에서부터도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시당위원장 한 사람이 잘못된 건 분명히 맞지만 그 시당위원장 한 사람이 대구민주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대구민주당이 체질이 허약한 거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고 공천권 행사에 대한 불신도 커서 선거 때마다 공천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16년 11월 동궁과 월지 발굴 조사 중에 출토된 통일신라 시대 금방 유물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금방 유물은 0.03mm로 얇게 펴서 만들었으며 가로 3.6cm, 세로 1.17cm 크기의 평면에 새와 꽃이 사실적으로 조밀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금속 공예 양식을 잘 보여주는 유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천존고에서 3cm에 담긴 금빛 화조도 특별 전시회를 10월 31일까지 개최해 유물을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경북환경단체와 학부모가 각급 학교의 안전한 성면 철거 공사와 성면 질환 조기 검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경북 도내 학교 1,600여 곳 중 41%인 681곳에 성면 건축물이 남아있고 방학 때 철거 공사가 집중되지만 정작 공사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며 경북교육청에 학교별 성면 철거 공사 감시망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또 성면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해 학생과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면 질환 조기 검사 체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덕 5일장 문화난장 영덕쿵덕과 해파랑 프리마켓이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영덕 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강구 5일장 전통시장에서 문화난장 영덕쿵덕을, 오후 5시부터 해파랑공원에서는 프리마켓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난장 영덕쿵덕에선 공연과 전시, 마켓, 어린이 놀이공간 등이 운영되고 해파랑 프리마켓에선 수공예품과 음식 등 다양한 제품 판매와 함께 공연과 현장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휘발유 값에 외식 물가까지 안 오르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고통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2% 수준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대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지역 부동산 시장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대구의 주택매매 가격 변동률은 전달과 비교해 마이너스 0.5%를 기록했습니다. 6개월째 내림세고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매물 적체와 미분양 영향 등으로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삼는 금융기관 채권 금리가 4%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연 3%를 돌파한 뒤 증가 속도가 가파릅니다. 가상금리를 더해 실제로 6월 14일 기준 우리은행의 우리아파트론 5년 고정금리는 연 5.20%에서 6.88%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금리를 크게 올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기관도 금리를 더 올릴 전망입니다.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결국은 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가 움츠러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또 대출 내서 집을 사는 사람도 또 어떻게 되느냐? 이자 부담까지도 늘어나고 있는데 집값마저도 하락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상당한 큰 이중 부담에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달 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냉각기에 접어든 대구 부동산 시장을 위해 대구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취업자 수가 150만 5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8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는데 경북의 실업자 수는 3만 4천 명으로 2만 5천 명 줄었습니다. 또 경북의 실업률은 2.2%로 지난해 5월보다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화폐인 포항사랑상품권 미등록 가맹점에 대해 6월 말까지 등록 신청을 완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돼 전국적으로 오는 7월부터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되기 때문이며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가맹점에서 포항사랑상품권 결제가 제한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BC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업소는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포항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 결제 역시 제한됩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한국화학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흉터 없이 피부를 이식할 수 있는 의료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팀은 홍합 접착 단백질을 이용해 상처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거의 생기지 않는 의료 접착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최근 실렸습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558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113명, 경주 44명, 울진 10명, 영덕 2명, 울릉 1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57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군의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군수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 2명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준 혐의로 군의원 A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는 후보의 배우자를 선거일 투표 참관인으로 신고한 D씨와
투표를 참관한 한 후보자의 배우자 이 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는 끝났지만 신고와 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 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를 한다며 여성 환자를 추행한 대학병원 수련의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3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어제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 기온이 다소 올랐는데요. 오늘은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크겠지만 어제보다 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평년 수준을 5도가량이나 웃도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16.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2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계속해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